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면 구독하기,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재밌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보고요. 제 생각도 한번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녀의 주택 구입 능력은 부모 재력에 달렸다. 이거는 제가 어제 했던 얘기랑 이제 이어져서 계속 되는 얘기긴 해요. 한 번에 찍으려니까 좀 길긴 길었어요. 어쨌든 자, 주택 소유자의 부모 자녀가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택 소유를 하고 있으면 그 자녀가 주택 보유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그러니까 주거 불평등이 지금 대물림되고 있고 집값이 높을수록 부모 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자 부모님이 있으면 그 자식들이 좀 부자가 될 확률이 높고, 그죠? 이게 자산으로 봐도 뭐 그렇더라. 뭐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부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부자가 아니더라도. 자, 어쨌든 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통계처리 발표를 했는데 이제 2021년 기준, 어제도 본 자료가 다 아직은 2021년 기준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팬데믹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변했을지 궁금하긴 한데 아직은 그게 통계청으로 전혀 이제 잡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1990년대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한 30살 정도 넘은 거네요, 그죠? 자, 주택 소유를 부모가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택 소유를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젊은 자녀 세대들이 17.4%가 갖고 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의 집을 갖고 있지 않다면 같은 연령대에 8.1%에 그쳤다. 그러니까 절반으로 훅 떨어집니다. 그죠? 이게 뭐 그래프로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서. 근데 또 재밌는 건 만약에 부모가 두 곳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자녀들은 그 퍼센트가 23.8%로 갑자기 훌쩍 떠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주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무려 거의 3배 가까이가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부모가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좀 갖고 있는 부자니까 자녀들도 저렇게 돈을 물려줘서 뭐 부자가 됐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사람들은 뭐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자식들한테도 아마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아마 교육을 아마 비슷하게 시켰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대학교를 가고, 예를 들어 대학교 학교를 가서 직장을 잡으면 뭘 해야 되냐? 집을 사자. 집을 어떻게 살까? 집을 살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가끔씩 하거든요. 보면 아마 그런 생각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단순히 돈을 줘서 집을 사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자기들의 어떤 생각들, 부동산을 통해서 아무래도 좀 자산을 이뤘겠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좀 제가 볼 때는 이 불평등이, 주거의 불평등이 대물림 된다는 게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나 어떤 그런 그 논리까지 같이 이제 대물림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1990년대, 어이구, 이 사람들은 또 젊은 세대인데 또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대요. 근데 부모가 주택 소유자였으며, 그쵸. 부모가 이제 이 사람들은 부모 자체가 또 주택 소유자였고, 자, 부모가 주택 미소유자인데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10%.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말을 막 버벅거리고 있는데 아까 읽었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모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자녀들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 51.8%, 어마어마하죠. 근데 부모가 부동산이 없는데 부동산을 다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0%. 그러니까 무려 여기선 5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좀 부를 좀 대물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자식 세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녀들하고도 그 자녀 소득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순히 부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경제적 어떤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자식들한테 많이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원래는 제가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한 작년에 얘기했나요? 작년에도 많은 리포트를 제가 보고를 했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교육이나 아니면 그 경제적인 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대물림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조사 결과는 결국은 부모의 재력과 성인 자녀의 주택 보유 여부는 큰 연관이 있었고 부모의 재력이 자녀에게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이점을 주는 만큼 자, 주거 불평등은 세대를 넘어서 이어지고 있다. 뭐 부모님의 어떤 부모로서의 어떤 그 어떤 목적이 내 자녀들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그런 목적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모 세대가 주택이 있으면 자녀들이 그 어떤 연소득이 한 6,000달러가 높더라. 1년에 6,000달러면 굉장히 큰 건데요, 그죠? 나름대로. 그래서 그 정도의 어떤 소득 수준 차이도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BC주 같은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가 뭐 젊은 세대는 14.1%로 가장 낮다. 왜? 비싸니까, 그죠? 비싸요. 자, 여기에도 관련된 얘기를 해보면, 자 도시별로 뭐 연령대별로 이제 그 연령대별로 이제 얼마나 빚을 갖고 있는 뎁트가 얼마나 많은지에 얘기에 관련된 얘기인데 대체적으로 46세에서 55세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가 가장 돈을 왕성하게 벌 때고 하지만 자녀들도 이제 막 성장할 때고 또 집을 또 가장 많이 샀을 때잖아요, 저 때가. 근데 이거는 모기지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에요. 모기지가 포함되지 않더라도 저 세대가 가장 빚이 많고 젊은 세대일수록 뭐 가장 빚이 적긴 적다. 근데 이게 시티별로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밴쿠버하고 토론토가 의외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빚이 특히 토론토는 많이 낮아요. 밴쿠버도 낮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빚이 많은 도시가 캘거리.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캘거리가 집값이 지금 많이 오르긴 하지만 어떤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가장 크게 타격받는 도시가 알버타주기도 하다. 왜냐하면 빚이 많으니까. 특히나 폴트 맥머리는 뭐 전국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폴트 맥머리만 따지면 사실은 그 인컴이 가장 높은 도시이기도 해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가스앤 오일 컴퍼니 많이 취업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버는데 빚도 굉장히 많고 좀 흥청망청 쓰는 건가요? 그렇진 않을 텐데, 그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뭐 또 있고요. 뭐 알버타 자체가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뎁트율이 높죠. 그리고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브리티시 콜롬비아 BC주나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주보다 크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기지도 많이 받아야 되는 도시고 좀 주거 환경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좀 부자들이 이제 많이 살고 있는 도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그래프는 원래 제가 설명하는 거랑은 맞진 않은데 그냥 볼 게 없어서 찾다가 못 찾아 갖고 왔어요. 자, 여기는 이제 아까 우리가 오늘 말 주제는 이런 거잖아요. 주택의 어떤 주거의 불평등이 지금 대물림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불평등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예전에 한번 봤던 그래프가 뭐였냐면 젊은 세대가 그 팬데믹 지난 이후에 여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부의 불평등이 좀 해결이 많이 됐다라는 그래프였어요.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빚이 좀 떨어지고 캐시가 늘어났고 부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캐시 보유율이 떨어지고 그 뎁트는 굉장히 많아졌고 그리고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양상이 보였어요. 근데 그걸 좀 자세히 다시 또 뜯어 보니까 뭐였냐면 결국은 부자들은 부동산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됐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았죠. 그 사이에 그 젊은 사람들도 빚이 늘어났다 했는데 따져 보니까 빚이 많이 늘어난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 중에서도 집을 산 사람들 부모가 근데 그 부모들이 좀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부자 부모들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집을 많이 사게 된 거죠.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결국은 뭐냐? 그러니까 이 결국 부자들이 자녀들한테 돈을 물려줘서 집을 사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의 문제도 있지만 집을 빨리 사야 된다, 집을 사자라는 어떤 그런 경제적인 관념까지 같이 주입이 되면서 경제적인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뭐 우리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에도 이런 게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우리 자녀 나도 일단 집을 빨리 사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도 집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고 계획 세우고 어제랑 비슷한 결론이네요. 그죠? 이게는 혼자서는 도저히 지금 집을 사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같이 돕고 뭐 정말 온 가족이 힘을 합해서 집을 사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게 뭐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어떤 전체적인 트렌드가 그렇게 돼버린 거죠. 특히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한국은 요즘에 뭐 중국도 그렇고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050년까지 60년까지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인구가 줄어들지 않아요. 계속 이민자들이 몰려들고 있고 어제도 보여드렸지만 하우스홀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우스홀드라는 거 한 가정이잖아요. 인구는 점점 줄어드는데 하우스홀드는 늘어나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해요. 살 수 있는 집이 필요해요. 렌트라든지 아니면 집을 사든지 결국은 이 캐나다의 어떤 주거 문제는 상당 기간 우리 다음 세대까지 하면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집을 사기 힘들면 외곽지대라도 빠져서 집을 사는 게 저는 항상 생각하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비슷한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